오늘은 17차 170개까지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 첫 번째로 노동소득 분배율, 녹색 GDP, 녹색기후기금 GCF, 그리고 디귿으로 넘어갑니다. 단기금융시장, 단리, 복리, 단위노동비용, 단일금리 방식, 복수금리 방식, 담보인정비율 LTV, 당해결제, 이계결제, 일결제, 대기성교수신제도까지 10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소득 분배율. 한 나라 국민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 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을 급여, 즉 피용자 보수라 하는데,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을 영업잉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피용자 보수를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 NI, 즉 피용자 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노동소득 분배율 NI라고 합니다. 노동의 가격이 자본의 가격보다 높을수록, 그리고 한 나라의 산업이 노동 집약적일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됩니다. 연관검색어, 소득주도 성장, 영업잉여, 피용자 보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녹색 GDP. 녹색 GDP. 한 나라의 국내 총생산에서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자연자원의 감소나 환경피해 등의 손실액을 공제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존의 GDP가 재화나 서비스를 많이 생산할수록 커지는 반면에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국민의 후생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데서 대안으로 나온 겁니다. 경제 환경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지만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 2012년 유엔은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인 관점에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경제 통합개정 SEEA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 표준을 채택하고 각국 이 작성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을 중심으로 SEEA에 따라서 2020년 중 3단계 걸쳐 관련 개정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이고, 환경경제 통합 개정이 작성 공표되면 녹색 GDP의 파악이 가능해지면서 환경비용을 고려한 경제 후생 수준 평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수립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녹색 기후기금 GCF.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엔 산하의 국제금융 기구입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UNFCCC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지구환경기금과 적응기금의 경우 기금 규모가 개도국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데다 기후변화뿐 아니라 생물 다양성, 수자원 보호 등에도 지원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녹색 기후기금을 새로 설립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총회에서 한국의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확정했고, 2013년 12월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현재 회원국이 기금 공여를 약속한 총액은 103억 달러 정도입니다. 녹색 기후기금의 운영을 담당하는 이사회는 24개국으로 구성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동수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개도국의 온실을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 산하의 국제금융기구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 환경기금, 적응기금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 디귿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자, 단기 금융시장. 단기 금융시장은 이제 금융기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단기적인 자금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 통상 만기 1년 이내에 단기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단기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시설 자금이라든지 장기 운전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되는 주식, 채권 등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에 대응해서 자금시장이라고도 불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단기 금융시장에는 콜시장, 기업금, CP,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시장, 전자단기사채시장, 통화안정 증권시장 만기 1년 이내 등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파급되는 시발점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고,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은 단기금융시장 금리 변화를 통해서 장기금리 및 금융기관 예금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생산, 물가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단기금융시장이 발달되었으면 활발한 재정거래를 통해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가 원활히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단기금융시장은 단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거나 운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 주체들에게 일시적인 단기자금 수급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관리에 용이하게 해주며, 단기금융상품은 만기가 짧아서 장기금융상품에 비해서 금리 변동 위험이 크지 않고 유동성도 높으므로 금융상품 보유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연가검색어 장기금융시장, 자본시장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리복리. 중요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단리는 이제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율과 기간을 곱하여 이자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달리 이제 1억 원을 이제 만기 2년 연 3% 단리로 정기 예금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원리금은 100만원 플러스 이제 3% 곱하기 2입니다. 이때 실효 수익률은 연 3%, 6% 나누기 표면금리와 동일합니다. 이 복리는 이제 일정 기간마다 발생하는 이자를 원리에 원금 합산 후 그 합산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 예를 들어 1억 원을 만기 2년 연 3% 6개월 복리, 6개월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으로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에 2년 후 원리금은 106만 이렇게 100만원 또 106만 이자 이 정도 올라갑니다. 실효수익률 연 3.07%. 이에서는 이제 복리로 예금했을 때 단리보다 14만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됩니다. 복리 효과는 간단히 말해 이자를 넣는 원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되는 이자 부분이 커지면서 전체 저축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리입니다. 저축 기간이 이제 짧으면 복리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저축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약간의 금리 차이에도 이자금이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복리에는 7위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자가 복리로 붙을 경우 원리금이 커지기 때문에 원리금이 2배 불어나는데 필요한 저축기간과 수익률이 곱이 100%가 아니라 72%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1억 원을 2억 원을 불리금 거리는 기간은 단리의 경우 약 33년, 복리의 경우는 24년 소요돼서
1억 원에 2억 원 불리는데 걸리는 기간이 본리가 당년보다 9년이나 짧습니다. 우리가 꾸준한 저축을 강조한 이유는 저축의 경제적 성과 뒤에는 복리 효과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7-2차는 단위 노동 비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